자, 이라크와 찝찝한 평가전을 마치고 아시안컵 개막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월드컵 때 선보였던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프리미어리그 심판 판정과 옵사이드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선수들 몸이 식어버리고 부상이 쉽게 찾아오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아시아 심판님들은 오죽할까요? 최소한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로 선수들 보호와 판정 50%는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아시안컵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주최국인 카타르가 지난 월드컵 때 미리 준비해 이번에 아시안컵 때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사용 불가고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시즌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 주심들이 대놓고 편파 판정하는 것만 사라지면 됩니다. 이번 아시안컵 우승 후보들은 한국, 일본, 이란,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보면 됩니다. 랭킹으로 봤을 때는 상위 8개 팀들 중에서 그래도 중동 국가들이 4팀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ESPN에서는 각 국가의 가장 주목할 선수와 포인트들을 정해놨는데 한국과 일본을 단연코 우승 후보로 봤습니다. 일본에서 주목할 선수를 미토마를 뽑았는데 당황스럽죠. 미토마는 현재 부상이고 8강 이후부터나 출전 가능한데 말이죠. 한국은 손흥민이 뽑혔는데 이번 토너먼트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것은 물론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이며 한국을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 총평은 김민재, 황희찬까지 거론하면서 명성과 다르게 우승을 못한 지 60년이 넘은 것을 지적하면서 가뭄을 끝내기 위한 찬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강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때 수모를 겪고 오히려 아시안컵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거라고 봤고 호주와 이란도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임팩트 있는 우승 후보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시안컵의 개막전은 13일 토요일 새벽 1시에 카타르전부터 시작되는데 솔직히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첫 경기를 하는데 첫 경기 이겼다고 좋아하겠죠. 일본은 베트남과 일요일 밤 8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베트남 선전 응원해보죠.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일본과 붙는 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때인데 신태용 감독의 선전도 응원합니다. 근데 굳이 인터뷰에서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미 매스컴도 타본 양반이 좀 그렇더라고요. 최소한 일본은 한국과 함께 아시아 최강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속한 2조는 15일 월요일 경기입니다. FIFA 랭킹 86위 바레인과 15일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첫 경기를 하게 되고 87위 요르단과는 5일 뒤인 20일 토요일 시간은 마찬가지로 저녁 8시 반입니다.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위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와는 매우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현 말레이시아 감독이 바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벤투 감독을 선임하면서 16강 진출을 도왔던 김판곤 전 위원장 현 감독이거든요. 김판곤 감독은 2022년에 말레이시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데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1년 동안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이 무려 15단계나 높아졌습니다. 2022년에 145위였던 말레이시아는 김 감독 부임 후에 1년 3개월 만에 138위가 됐고 매달 순위를 한두 계단씩 올리다가 작년 11월에 마침내 130위까지 뛰어올랐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자기들보다 순위가 높은 98위 키르기스탄에 1대3으로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는데 상대방의 자책골 이후에 추격골까지 득점하면서 3대3 동점에 이은 종료 직전 극장골로 결국 4대3 역전승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상위 랭킹인 팀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인지 FIFA 랭킹도 큰 폭으로 올라서 지금의 130위가 된 겁니다. 사실 이번 아시안컵 진출도 개최국 자격이 아닌 자력 진출로 치면 무려 43년 만의 출전인데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인도네시아 신태용과 더불어서 동남아에서 한국 축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김판곤 감독이죠. 때문에 2조에서 한국이 1위, 말레이시아 2위로 16강 진출하는 그림이 매우 기대되는데요. 그렇다고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봐준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지도 않고
스포츠 정신과도 동떨어진 일이니까요. 오히려 한국 축구를 잘 아는 김판곤 감독에게 의외의 뼈아픈 일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조 1위가 아니면 실패라는 생각으로 전승을 목표로 해야 하는 팀이잖아요. 네. 하지만 한 수 아래라고 여긴 다른 팀들이 최근 평가전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카타르와의 원정 친선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 말레이시아 역시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선제골 이후 연속골로 1대2로 역전을 당했다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2대2로 비겼거든요. 요르단과 카타르의 피파 랭킹 차이는 29계단, 말레이시아와 시리아는 39계단 차이로 더 강한 팀들과의 대결에서 선전했죠. 2019년 아시안컵 때 벤투 감독도 8강에서 카타르를 만나서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당시 벤투는 2018년 8월에 한국에 부임해서 4달 만에 아시안컵을 치렀던 상황입니다. 클린스만은 작년 2월 말에 부임했으니까 1월 15일이면 뭐 그래도 거의 1년 동안 있었고, 베트남, 싱가포르 같이 약체 팀들을 상대로도 손흥민, 김민재 풀타임 출전을 시켰던 만큼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는 없겠죠. 네. 반드시 조 1위를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존재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 매체에서 한국은 결승에 못 오고 이란이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데,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일본은 D조에 속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기 조에서 1위를 하게 되면 결승전 무대에서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한 국가가 2위를 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일본이 D조 2위, 한국이 2조 1위를 했을 때 바로 16강에서 만나서 1월 31일 경기고요. 반대로 일본이 조 1위, 한국이 조 2위를 하면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2월 7일 수요일 자정에 맞대결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 두 팀 모두 조 2위다? 뭐 그러면 둘 다 1위였을 때와 같이 결승전을 가야 양 팀의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FA컵 토너먼트 맨시티 경기 이후에 16강이라서 빨리 만나나 늦게 만나나 의미도 없네요. 네. 물론 빨리 끝나게 되면 각 팀 소속팀으로 직행입니다. 일본을 가장 빨리 마주치려면 한국은 조 1위, 일본이 조 2위를 하면 되는데요. D조의 다른 국가들이 63위 이라크, 94위 베트남, 146위 인도네시아라서 웬만하면 일본이 2위를 하긴 힘들긴 합니다. 이런 조편성인데도 일본이 2위다? 네, 그러면 16강은 한국이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죠. 네. 한국 역시 행여나 조 2위를 할 거란 상상은 꿈에서라도 하기 싫은 상상입니다. 한국이 2조 1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토너먼트 일정을 알려드리자면 16강 경기는 1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 반, 8강 경기는 2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반, 4강 준결승전은 2월 8일 목요일 자정이고, 대망의 결승전은 2월 11일 일요일 자정입니다. 결승전 상대 예상은 조 1위가 유력해 보이는 세 나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는데, B조 1위 예상 호주, D조 1위 예상 일본, F조 1위 예상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A조나 C조 1위 팀은 한국이 결승을 가려면 그 과정에서 꺾어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결승 상대는 B, D, E조의 1위일 확률이 높죠. 그래도 결승전 상대는 일본이 올라와 주는 게 그림으로 볼 때 더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한국은 결승에 가기까지는 카타르, 이란을 넘어야 하는 정해진 길이라 보면 됩니다. 최근 옵타에서 슈퍼컴퓨터 예측은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을 일본으로 꼽았습니다. 24% 정도. 그에 비해서 한국은 14%였습니다. 두 번째라고 해도 일본과 좀 차이가 나긴 한데요. 신경이 좀 쓰이는 건 연습 경기 한국이 상대할 요르단을 만나서 6대1로 대파를 시켰습니다. 이러면 살짝 한국과 비교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삼성과 수비형 미드필더 부분이 약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으로 2주 넘게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니까 조직력 더 극대화 되겠죠? 일본 만나는 거 정말 1%도 두렵진 않습니다. 10여 년 만에 얼마나 강한지 그냥 붙어보고 싶네요. 아무 이변 없이 결승까지 갈 수 있길. 흥행 요소는 오로지 그거 하나니까요. 자,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